SCSS 처음 만드는 예제라서 워밍업 개념으로 조금 어렵지 않은 예제로 시작하실 거예요. 하트 아이콘을 우리가 비포 애프터로 저렇게 만들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저렇게 심장박동이 뛰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이 주변에 보면 이제 박스 섀도우를 여러 개를 겹쳐서 박스 섀도우를 여러 개 겹치지 않으면 저런 느낌을 줄 수가 없거든요. 자, 그래서 비포 애프터 그리고 박스 섀도우 그리고 CSS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으로 SCSS로 퍼블리싱하는 첫 번째 예제입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피그마 로고를 우리가 순수 SCSS로 만드는 거예요. 자, 이제 제목을 만들고요. 요 도형이 5개 있잖아요. 요 5개를 보더 레디어스를 여러 가지로 줘서 이렇게 만드는 거죠. 자,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하는 거는 우리가 핵심 이론 활용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예제가 그냥 단순한 예제는 아니고요. 화면에 보시면 눈에 안 보이지만 이 피그마라는 텍스트하고 이 도형 5개를 담고 있는 게 이 빨간색 박스 사이즈일 거 아니에요. 근데 만약에 이 사이즈를 키웠을 때 얘네들은 커지지 않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전체 사이즈가 커지면 이 피그마라는 텍스트와 도형들이 비율로 다 똑같이 커지게끔 만들 거예요. 변수를 사용해서. 자,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텍스트가 이만큼 커졌을 때 이 도형들도 비율대로 맞춰서 커지도록 만들 거고요. 뭐 반대로 작아져도 똑같이 같은 비율대로 다 움직이도록 만드는 예제예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 배치는 뭐 심플하지만 그리드로 배치할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예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해서 변수를 일관성 있게 사용하면 전체적으로 위드스 하나를 조절하면 이 폰트 사이즈도 비율대로 움직이고 이 도형들도 비율대로 움직이는 그런 이제 변수를 활용한 예제예요. 어코디언 순수 CSS로 만드는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이에요. 물론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은 jQuery로 만드는 게 훨씬 간편하고 깔끔해요. 그런데 뭐 굳이 제가 이렇게 드롭다운 내비게이션을 CSS를 만든 이유는 구조 자체가 복잡하거든요. 구조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SCSS로 퍼블리싱하는 연습을 하기 위해는 굉장히 좋은 예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jQuery를 쓰지 않는 회사 정책들, 개발 정책들이 있는 곳들이 있어요. 그거는 회사마다 개발자들의 정책에 따라 다르니까. 그런 때는 jQuery를 사용할 수 없으면 이렇게 순수 CSS로 만들어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타겟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사용할 거예요. 아마 타겟이라는 가상 클래스가 좀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타겟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통해서 이걸 눌렀을 때 이 밑에 있는 이 서브 메뉴를 나오게끔 하는 그런 예제입니다. 어코디언 드롭다운 콘텐트 실전 예제예요. 자, 이번 예제는 jQuery로 만들 거예요. jQuery로 만들면 굉장히 쉽고 빠르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눌렀을 때 하나가 열리면 하나가 접히고 그리고 하나가 열리면서 열려있던 애는 다시 접히게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플러스 아이콘이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마이너스로 바뀌고 플러스로 바뀌는 거 이거 저희가 뭐 폰트 어섬이라든지 XE 아이콘 쓰지 않고 그냥 가상 클래스로 이렇게 플러스 가상 클래스 비포 애프터로 플러스 만들고 눌렀을 때 비포든 애프터든 하나가 사라지게끔 하는 어코디언 드롭다운 컨텐츠예요. jQuery 물론 이제 jQuery라는 게 슬라이드 다운 슬라이드 업만 하는 역할이지 이 화면에 보이는 모든 CSS 디자인은 SCSS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죠. 네, 빛나는 체크박스 버튼이라는 이름을 줬는데요. 어떤 거냐면 이렇게 6개 버튼이 있는데 이게 인풋 타입 체크박스로 라벨과 함께 연결되어서 눌렀을 때 체크드라는 가상 클래스 상태의 디자인이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 블루 계열로 이렇게 적용이 된 거죠.
박스 섀도우도 적용됐고 텍스트 섀도우도 적용됐어요. 물론 이 박스 섀도우가 이렇게 텍스트 섀도우도 이렇게 은은하게 들어가는 거는 역시 하나 가지고는 안 되고 박스 섀도우도 중첩하고 텍스트 섀도우도 중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누르게 되면 체크드 상태, 인풋 타입 체크박스의 체크드 상태가 디자인이 되고 체크박스는 다시 한번 누르면 체크가 풀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리드를 통해 가지고 그리드 컬럼을 6이라고 줬기 때문에 한 줄로 배치된 거고요. 2로 주고 3으로 주고 해가지고 쟤네들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쉽게 이렇게 컬럼 2개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3개로 배치할 수도 있고요. 얼마든지 모바일 같은 경우에는 이 6개를 다 출력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3개 배치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전 예제처럼 이 크기가 이 박스의 크기가 작아지거나 커졌을 때 이 폰트 이 XE 아이콘 이번엔 구글 아이콘을 썼죠. 자, 구글 아이콘 폰트를 요번엔 쓴 거예요. 구글 아이콘 폰트가 똑같은 비율로 커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도 역시 변수를 통해서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번 거는 손이 조금 많이 가는 이유는 크기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이제 변해야 되는 부분이 이 박스 크기가 변하면서 변해야 되는 부분은 이 아이콘의 크기가 변해야 되죠. 그리고 이 그리드 갭으로 줬던 이 부분도 크기가 일정하게 변해야 되죠. 그리고 보더 레디어스 준 부분도 5픽셀 보더 레디어스를 준 건데 만약에 얘가 커졌을 때 보더 레디어스는 5픽셀 픽스된 상태로 유지가 되면 자연스럽지 않겠죠. 그리고 이 텍스트 섀도우의 퍼짐 정도, 박스 섀도우의 퍼짐 정도까지 하나의 변수를 설정해 놓고 이 변수를 다 가져다 쓰는 거죠. 그럼으로써 작아져도 모든 지금 말씀드린 모든 애들이 같은 비율로 작아지고 같은 비율로 커지게끔 할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SCSS에서 빌트인 함수 중에서 자, 실전 예제 우리가 실전 활용 예제에서 맵겟이라는 함수를 빌트인 내장 함수를 배우시게 돼요. 그런데 빌트인 내장 함수에서 맵겟도 있지만 컬러 펑션 그래서 n이 빠졌네요. 자, 컬러 펑션이라고 해서 SCSS가 이 컬러에 대한 부분도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투명도 조절 같은 부분들 자유롭게 다룰 수 있도록 하는 이 컬러 펑션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네, 이 예제는 로그인 화면을 만드는 건데 사실 디자인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신경을 많이 쓴 예제는 아니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현재 요 아이콘들은 요 예제에서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예제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은 속성 선택자예요. 자, SCSS에서 속성 선택자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할 수 있어요. 일반 CSS에서도 속성 선택자 사용하는 게 좀 복잡하죠. 자, 그래서 속성 선택자 여러분들이 실무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속성 선택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예제이고요. 자, 어떤 거냐면 인풋 타입 텍스트, 인풋 타입 패스워드, 인풋 타입 이메일이잖아요. 자, 그러면 같은 세 개의 디자인은 다 똑같지만 얘네들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간 이 아이콘들은 다르잖아요. 그러면 속성 선택자로 선택을 해주지 않으면 이거에 다 클래스 네임을 주는 너무 HTML을 지저분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속성 선택자라는 건 대괄호로 우리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input type text. 자, 요런 식으로 해서 속성 선택자를 사용하는 법을 여러분들이 익히실 거예요. 자, 얘는 input type text죠. 얘는 input type 이메일 패스워드죠. 얘는 input type 이메일이죠. 그리고 이거는 input type submit. 자, 그래서 이 네 개를 어떻게 속성 선택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선택하는 법을 배우실 거고요. 그리고 또 가상 클래스에서 not이라는 가상 클래스가 있어요.
not이라는 가상 클래스는 뭐 아는 분도 있으시겠지만 제외하고, 어떤 거를 제외하고에 대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실 거예요. 자, 왜냐면 인풋으로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를 선택해 버리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인풋은 공통된 디자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인풋인데 얘는 서브밋이잖아요. 얘까지 저 위에 있는 디자인이 되면 안 되죠. 그래서 not이라는 가상 클래스로 이 input type submit이라는 속성 선택자는 빼버리는 그 부분도 배우시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제는 디자인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속성 선택자에 대한 활용, 그리고 저 not이라는 가상 클래스를 배우시게 돼요. 이번 예제는 뭐 이전 예제처럼 뭐 단일한 예제라기보다도 이제부터 그리드를 사용해서 완전히 태블릿이랑 모바일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는 반응형 웹을 만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예제부터는 코드도 많아지고 설명도 굉장히 많아지고 여러분 할 게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3단계로 나눠서 하게 될 건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개수가 9개잖아요. 아이템이 개수가 9개잖아요. 9개면 이렇게 하다 보면 한 군데가 빌 거 아니에요. 정확히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컬럼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넣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9개니까 여기에서 끝나서 우리가 그리드 배치를 안 하면 여기가 뻥 뚫린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그리드로 배치를 해서 어느 특정한 아이템 하나, 포커스라는 이름을 준 거는 가로로 2개 차지하고 세로로 2개 차지하라고 해서 그리드 에어리어라는 속성으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9개지만 정확하게 이렇게 가득 찬 느낌으로 만드는 그리드 레이아웃을 만드는 게 1번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스텝은 마우스를 올렸을 때 이렇게 호버 이펙트가 되는 거죠. 마우스가 올렸을 때 이 오버레이, 비포, 그리고 XE 아이콘, 플러스 아이콘이 숨어있다 나오고요. 숨어있는 건 아니죠. 스케일이 작은 상태, 투명도가 없는 상태에서 나오고, 마우스가 올렸을 때 이 텍스트도 밑에 숨어있다고 올라오는 거죠.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제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이 변화되는 이 세 개가 마우스 포인터 이벤트를 가져가거든요. 그러니까 마우스 포인터 이벤트를 가져가게 되면 이 뒤쪽에 보이는 게 A 태그가 이미지를 감싸고 있는 건데, 이 감싸고 있는 걸 누를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포인터 이벤트 none이라는 걸로 지금 호버가 되어 있는 하나, 둘, 세 개의 포인터 이벤트를 받지 않게 해서 이 뒤쪽에 있는 A 태그의 이벤트를 받게 하는 거,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두 번째 스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스텝은 아니죠. 총 4개 스텝이죠. 자, 그래서 개발자 도구로 보면 이렇게 태블릿 때는 이렇게 변하게 할 거고요. 그리고 모바일 때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컬럼을 차지하도록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마지막 스텝이, 네 번째 마지막 스텝이,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웹사이트 퍼블리싱 포트폴리오하고 이런 섹션을 만드시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런 이미지 호버 이펙트를 보여주자고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웹 퍼블리싱 결과물, 웹사이트 퍼블리싱한 결과물을 띄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iframe으로 HTML이 이렇게 사이트를 떠나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하는 jQuery 플러그인을 통해서 풀스크린 모달 만드는 걸 여러분들이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SCSS에서 우리가 믹스인, 인클루드, 자, 믹스인이라는 건 재사용을 할 만한, 재사용을 해야 되는 애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템플릿 같이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인클루드라는 키워드로 계속 불러와서 언제든지 필요할 때 재사용하는 게 믹스인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보고 계시는 이런 제목 같은 거, 자, 그래서 이제 H 태그에 스팬 태그는 이렇게 붉은색으로 하고, 비포 애프터를 이렇게 막대, 아래쪽에 막대 만들어. 물론 이제 간단하게 만든 거지만 이거를 믹스인으로 해서 세팅을 해놓고 인클루드로 불러오는 작업, 그리고 변수를 사용해서 이제 크기 조절이나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배우시게 되는 예제예요. 그래서 SCSS 파트에서 믹스인을 공부하셨으니까 믹스인 인클루드 공부하신 부분을 여기에서 적용해 보시게 됩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예제도 생각보다 손이 굉장히 많이 가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전 예제 여러분의 작업물을 보여주는 포트폴리오 보여주는 섹션 그거하고 비슷한데 이제 블로그 스타일로 화면 이제 썸네일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프로젝트 인포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작업물을 좀 더 다른 레이아웃으로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역시 그리드로 배치할 거고요. 자,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은은하게 넣고요. 그 다음에 자, 요 부분은 요 물결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거 CSS로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언더라인을 저렇게 물결로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IE에선 되지 않습니다. 그리드 자체가 IE에서 되지는 않고요. 자, 그래서 요 부분이 뭐 호불호가 있겠지만 나는 예쁘고 안 예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언더라인 또는 오버라인도 할 수 있어요. 이걸 물결로 웨이브라는 물결로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 여러분한테 소개하려고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이제 그리드로 하나, 둘, 셋, 네 개가 배치될 거죠. 자, 그 다음에 반응형으로 이렇게 볼게요. 그러면 태블릿 될 때, 보시면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한 세트로 이렇게 밑으로 배치되는 건 좀 보기가 안 좋잖아요. 자, 그러면 태블릿이 됐을 때 이제 인포 텍스트는 전체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하나, 둘, 세 개. 또 홀수이기 때문에 하나가 비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굳이 4개를 만들 수는 없는 거죠. 왜냐면 4개를 만들게 되면 여기 4개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4개를 만들면 공간이 나오질 않아요. 좁아지는 거죠. 보기 되게 흉하죠. 그래서 3개를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있는 애는 로우로 2칸 더 확장해 이렇게 해서 그리드, 에어리어, 그리드, 뭐 컬럼, 그리드 로우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이 배치하시는 걸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모바일 때는 뭐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내려와 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리드를 통한 이런 배치를 배우실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요 프로젝트 인포 같은 부분은 단순한 HTML이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자, 보시면 이미지가 가장 상단에서 썸네일 이미지가 가장 상단에서 맨 밑으로 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대부분 이 이미지를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로 넣는 게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넣게 되면 예를 들어 이 이미지가 프로그래밍 데이터베이스에서 불러와지는 이미지라면 CSS에 프로그래밍 코드를 심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IMG로 해야 돼요. 자, IMG로 해서 방금과 같은 효과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오브젝트 핏이라는 거를 공부하시고 배우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브젝트 핏은 굉장히 활용도가 높습니다. 물론 오브젝트 핏 역시 IE에서 되는 부분은 아니에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번 강좌에서는 IE를 고려하고 만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IE에서 안 되죠? 이런 부분들은 제가 염두하고 만든 게 아니라 IE는 고려하지 않고 만들었다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이제 이거 역시 PC, 모바일, PC. 자, 예를 들어 여러분 작업물이 얘가 반응형으로 만들었어요. 얘도 반응형으로 만들었어요. 그냥 얘는 PC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걸 눌렀을 때 아까처럼 아이프레임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거는 HTML이에요. HTML. 그러니까 여러분이 퍼블리싱한 웹사이트 퍼블리싱을 이렇게 나이스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인사 담당자가 봤고 그 다음에 모바일은 뭐지라고 해서 모바일을 눌렀을 때 방금 전에 이 CSS 모바일 목업 자, CSS 모바일 목업까지 만들 시간 없고 이 CSS 모바일 목업은 제가 만든 걸 여러분들한테 제공할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모바일 목업 있죠? 이런 거 모형을 목업이라고 하잖아요. 이 목업 CSS로 만든 겁니다. 아이고, 제가 ESC를 여러 번 눌렀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응형으로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목업 안에 깔끔하게 넣어주지 않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그럼 인사 담당자가 F12 눌러가지고 개발자 도구에서 모바일 이렇게 볼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어요. 일반적인 사람들은 F12를 눌렀을 때 개발자 도구 나온다는 걸 알 수도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반응형으로 만들었다라면 이렇게 PC로 보는 거 하나, 모바일로 보는 거 이렇게 하나, 그러면 얼마나 세련되게 보여주나요?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될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PC 버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모바일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물론 이제 방금 전에 보신 이 넷플릭스 클론 사이트 그리고 요 구글 크롬 다운로드 클론 사이트는 실전 퍼블리싱 제 강의 중에 시즌 2에 있는 거를 가져온 거예요. 물론 여러분 완성본에는 이 파일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띄우는지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반응형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러면 모바일로 띄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PC라는 버튼 하나만 이렇게 띄워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 예제도 그렇고 지금 예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퍼블리싱 결과물을 많이 만들고 잘 만들었어도 세련되게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가 굉장히 큰 차이를 만든다는 거죠.